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유시민 작가가 김민석을 비판한 것을 김민석의 과거 행적에 대해 유시민 작가가 아직도 감정이 많이 남아있다고 발언합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매불쇼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지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옛날 당 같이 할 때 나를 엄청나게 공격했잖아요. 간신이라고 했어요, 저보고. 맺힌 게 있으면 정청래 대표하고 맺힌 게 더 있지.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한테는 제가 정청래 대표 말 나온 김에 제가 정청래 대표를 편들어야 될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저를 과거에 공격한 거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사과한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남들은 모르지만 제가 먼저 정청래 의원한테 못되게 했거든. 남들은 모르고 우리 둘만 아는데 정청래 대표한테 못되게 했어요. 그리고 그거 뒤에 사과도 안 했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정청래 대표한테 나를 공개적으로 공격한 거에 대해 사과해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어. 자격 없어. 네. 근데 이제 말 나온 김에 말하자면 그때 내가 좀 잘못했거든. 이제 사과는 못했는데 두고 미안하게 생각해 왔어요. 네. 사과하는 걸로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뭔지는 얘기 안 할게. 우리 둘만 알아.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혹시 이야기 들으면 정청래 대표는 금방 알 거예요. 뭘 말을 하는지. 내가 못되게 했어요. 잘못했어, 내가. 네. 그 정청래 대표,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진짜. 뭔지 내가 창피해서 내가 말을 못해. 뭘까가 진짜 궁금하지네요. 이에 정청래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유시민 선배님께 저도 사과드립니다. 아이고 깜짝 놀래라. 어째 이런 일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유시민 선배님의 사과를 당근 받고요. 저는 콜 받고 2배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미안했고 죄송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언젠가 제가 먼저 사과드리고 풀고 싶었는데 그럴 용기도 없었고 기회도 없어서 늘 마음 한구석에 그늘처럼 남아있었는데 어제 매불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2배로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매불쇼 보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어찌나 웃음이 나던지 옛날 어릴 때 일이라 저도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 일입니다. 다시 거론하지 말아주세요. 부끄럽습니다. 고백합니다. 사실 20여 년 동안 유시민 선배님의 날카로운 시선과 비평을 듣고 세상을 좀 더 똑바로 보고 좀 더 똑바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마음에 등불이셨습니다. 그리고 늘 그 놀라운 해안과 식견에 감탄했고 부러웠습니다. 유시민 선배님의 뚜렷한 주권재민의 정치 노선, 인문학적 수양과 지적 능력, 사회과학적 분석과 철학적 통찰에 제 마음을 고추 세우곤 했습니다. 마치 강의를 몰래 듣는 도강생의 심정이었는데 많은 도움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 때부터 애독자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동지의 언어이자 동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동연 후보와 한준호 후보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김동연 후보가 추미애 한준호에 대해 표현한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또 이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나 또 난폭 운전자가 아니라 유능한 모범 운전자가 필요하다. 이어 한준호의 인터뷰는 인터뷰 내내 이렇게도 차분하게 횡설수설이 가능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장 빵 터진 발언이 도정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제가 볼 때는 목표여야 되는데 추미애 대표님께서 도지사가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지사를 거쳐서 대권 도정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도지사를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실제 추미애 대표님에 대한 지지층들은 그러한 것까지 좀 고려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길을 갔는데. 네. 그렇긴 하죠. 이어 출연한 것에 대한 진짜 목적을 드러내듯 뉴스공장에 대해 이렇게 비판합니다. 본인 어필을 짧게 해주시고 또 네. 모시겠습니다. 어필도 어필인데 사실 오늘 이제 나온 계기도 어쨌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말씀을 드리면 불편하시겠지만 사실 오늘 나오는 거를 이제 말리는 문자와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12월 24일에 저희가 허위 조작 정보 관련된 법령을 통과를 했고 이제 시행일이 7월이 되면 사실 시행된 이후에 그 같은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플랫폼으로서 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치 패북러 빅초이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의 표상, 뉴스공장 보이콧이 아니다. 당원 보이콧한 거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어떤 방송에 안 나갑니다. 원조는 정청래 대표다. 조선일보와는 인터뷰 없다 선언하고 무려 20여 년 세월을 이 원칙을 지키고 있다. 원칙, 소신, 결기. 누가 진짜 제대로 된 정치인? 정말 완전 민주당스럽잖아. 김어준 뉴스공장은 유튜브 광고를 걸지 않는다. 다른 PPL 받고 하면 조회수 대비 대충 봐도 연간 100억 손해도 추정할 수도 있다. 당신들 같으면 이거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본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언론까지 김어준이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진영 살려보겠다고 자기 이익 포기하고 저러고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야 니까지 방송 안 나가. 이것은 동료연대.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 뉴스공장을 잘 보면 여기 출연자는 전문성이 있거나 이슈메이커거나 뭔가 한가닥 하는 게 있어야 된다. 강덕구 한준호가 무슨 전문성이 있는데 어차피 그리 부를 일도 없는 300명 중 하나일 뿐이다. 강덕구 불러서 남경필 밑에서 부지사 경험 물어봐. 한준호 불러서 리바퀴 연주하고 왜 친하냐 물어봐. 한가닥 하는 게 없어서 안 부르는 걸 누구 탓을 해.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결국 진영 내 분란만 야기할 뿐이지 무슨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지망생들 강덕구, 이현주, 한준호, 지역구는 텅 비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빨리 가서 빈집 깃발 꼽자. 1인 1표제 하에선 당원 2-3천 명 돌아서면 넘어간다. 김어준 방송 보이콧은 김어준 개인 보이콧이 아니지. 그 방송을 보고 위로받고 힘내서 살아온 민주당원 삶 전체를 보이콧한 것이다. 당원들이 바보로 보이냐? 자, 둘이서 이러고 있는 동안 추미애의 미소가 화제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통과시킨 후 법사위 회의 말미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산통 끝에 탄생되는 법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검찰청은 폐지됐습니다. 새롭게 공소청이 출범하게 되는 법률을 우리 상임위가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검사는 진실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공소관으로서 객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정의와 공익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개개인이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새로 태어나는 공소청 또 공소관 소속 검사님들이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잘 임해 주실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로 폐지되는 검찰청은 인권 옹호 기관이라기보다는 인권 침해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조작 기소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이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해내지도 못했고 끝내 내란범이 검찰 권력을 등에 업고 내란을 스스럼 없이 저지르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그 내란범이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구속 취소되고 나면 당연히 석방지휘를 할 것이 아니라 즉시 항고를 해서 내란범이 파탄시킨 사법정의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검찰은 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갔습니다. 끝내 내란범을 옹호하고 즉시 항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란 수괴가 오히려 의리를 활보하면서 국민에게 공포감을 주는 그런 몇 달간의 어두운 시간도 국민들은 참아내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검찰의 시대가 새롭게 출발하는데 아무쪼록 공소관들께서 무엇이 진정한 공소관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새롭게 사명을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단순히 기구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우리 사법체계에 온전히 이식하는 그런 큰 일입니다. 많은 토론이 있었고 또 많은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인내하면서 참아내신 국민의 힘과 또 슬기로운 결단으로 오늘 이 공소청을 새롭게 출범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이제 시스템 자체를 혁신해내고 자리 잡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가을에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 함께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찬회를 선포합니다. 자, 이것이 저들은 난폭과 대권 욕망으로 부르는 단어를 시민들은 정의와 개혁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